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정말 오랜만에 랜드로버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입니다. 이 녀석 그냥 110 아니에요. 예전에 디펜더 카운티에서 헤리티지를 이어받아서 가장 최신화되고 현대스럽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준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또 매력을 더하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듬직한 디펜더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말 단단해 보이고 어디 뭐 박아도 전혀 다칠 것 같지 않고 상처 하나 안 날 것 같은 그런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 형태의 헤드램프, 이 안쪽은 반원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릴의 형태나 범퍼의 모습도 상당히 직선적이고 사각사각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보닛에 디펜더라고 엄청나게 크게 쓰여져 있는 이 레터링,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가 되죠. 옆쪽으로 넘어와 보죠. 카운티 에디션만의 특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옆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휠이 가장 먼저 인상적인데 약간 깡통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 차의 감성과 멋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이 안쪽에 이 휠을 구성하는 각각의 볼트라든지 이런 스포크 타입의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 차를 표현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컬러 매칭도 예전에 디펜더 카운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도료가 칠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 타스만 블루라는 색깔이고요. 반대로 요 루프 쪽은 후지 화이트라는 컬러를 입혀서 정말 순백색의 대비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휠에 있는 흰색은 요 위쪽에 후지 화이트는 아니고요. 글로스 화이트라고 또 다른 색감의 흰색을 칠해 넣었다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요 비율이나 조화가 너무나도 이쁘고 멋있죠. 그리고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유광 블랙의 포인트까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카운티라는 별도의 데칼도 깔끔히 붙여 넣어서 완성도를 높이네요. 이외에 양옆에 액세서리도 붙여 넣었는데요. 먼저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아주 세로로 거대한 공기 배출구를 별도로 부착을 해놨고, 반대로 조수석 뒤쪽에는 수납함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컬러 조합은 뒤태에서도 절정을 이루는데 이 후지 화이트의 루프 컬러가 트렁크 면적까지도 깔끔히 채워져 있고, 글로스 화이트의 별도의 휠까지 커버 없이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감성적으로 너무 이쁘죠. 이외에 유광 블랙 테두리를 둘러서 테일램프를 표현을 했고, 방향지 시등과 후진등도 정말 이 차체면과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디펜더 특유의 이런 무언가 강인하면서도 견고한 모습들이 SUV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홀리게 만드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도 다분히 디펜더가 표현할 수 있는 볼드하면서 견고하고 아주 남성적인 이미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이벌 차들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오로지 디펜더이니까 가능한 실내 퀄리티입니다. 정말 멋있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센터 패시아와 대시보드를 연결하는 굉장히 두툼한 이런 브릿지 형태의 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심지어 도어 패널의 면적은 그대로 철판과 이 나사를 노출시켰어요. 약간 우리 건축 구조에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 형태를 차에도 집어넣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엄청나게 커요. 요즘 차들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지름 사이즈가 큰데 이마저도 별도의 아주 단단한 스포크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이렇게 직경이 큰 스티어링 휠이 더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디지털적인 요소는 아낌없이 다 탑재를 해 놓았어요. 특히 디지털 요소도 상당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나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풀 디지털 계기판 안쪽에 그래픽 구성이나 이런 연동의 방식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무엇보다도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컬러의 그라데이션 조합이나 글씨체 폰트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센터 패시아 정 가운데로 왔을 때 솔직히 화면 모니터는 좀 작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이 워낙 큼직하게 나오니까 그 눈에 익숙해져 있다가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를 보니까 확실히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디펜더 라인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모니터를 넣는 차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오로지 이 차는 감성에 맞춰서 조금 더 험로라든지 내가 이 운전, 드라이빙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 차의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을 채우는 PV 프로 시스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만 좀 작을 뿐이지
그런지 이런 화면의 구성이나 디테일 요소 그리고 이런 반응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단 2번의 터치만으로 이 화면 속에 있는 기능 90%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T맵도 넣어 놓았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정통 SUV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로의 지금 실시간으로 각도라든지 각의 서스펜션 범위, 도각 능력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죠. 오히려 이런 구성이 이 차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인지 이 작은 화면도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애플 무선 카플레이도 기본으로 너무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죠. 공조장치 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버튼 종류 그리고 눌러볼 게 많은데 한번 손에 익으면 꽤나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 마음에 들고요. 변속기도 전자식 변속 레버 나름 기어봉이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저는 근데 이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각도도 그렇고 진짜 이 험로 주행에서 빠르게 조작을 하고 변속을 할 때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성 하나 자체가 디펜더만의 가장 큰 디자인 요소이자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센터 터널을 볼까요? 수납 공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브릿지 형태로 띄워져 있죠. 아래쪽에 수납을 큼직하게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사이즈 이렇게 큰 차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웬만한 노트 시리즈 커다란 폰들도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정은 여기 뚜껑을 딱 열면 지금 제가 음료수를 표현해 놨는데 냉장고가 있어요. 심지어 이 냉장고 기능이 정말 짱짱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여름에 장거리 여행 갈 때 여기에 음료 가득가득 넣고 필요할 때 꺼내 마시면 이거만큼 좋을 게 없죠. 이런 센터 터널의 구성 자체마저도 최적화되어 있네요. 역시 디펜더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수납 공간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동승석 쪽, 이 대시보드 앞쪽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와 함께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어요. USB-C 타입 단자까지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으로 끝내줍니다.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 실내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구성도 일단 기본적으로 차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전혀 공간에서의 불만은 나오지 않고요. 특히 무릎 공간도 마음에 들지만 머리 윗 공간이 정말 크네요. 엄청 여유로워요. 진짜 박스카 형태의 오리지널 정통 SUV에 앉아있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다소 높아서 개방감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타고 내릴 때 이렇게 별도의 손잡이, 지지대를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도 그렇고 진짜 네모 반듯한 유리창이죠. 전체적으로 이 감성적인 요소도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편의 품목을 좀 살펴보면 전용 송풍구와 함께 공조장치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당연히 열선 기능도 각각 제공을 합니다. 예전의 디펜더는 조금 더 격하고 험한 지형을 많이 달리던 차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정말 이 알파인 코스 등산을 했다라고 해요. 차와 함께. 그럴 때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해발 높이까지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별도의 쪽창을 통해서 알파인 루프 정상 봉우리를 확인을 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냥 큼직하게 유리 하나만 뚫어놨으면 끝났을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별도의 쪽창 그리고 예전의 디펜더 감성까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형을 만들었다라는 점은 랜드로버 정말 이 차에 대한 헌신 그리고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외에 시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죽의 퀄리티나 앉았을 때 느낌은 좋습니다. 물론 리클라이닝 각도나 아니면 슬라이딩을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 턱도 없기 때문에 정중앙에 성인이 앉아서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멋있죠. 옆쪽으로 쫙 열고 일단 트렁크 면적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깔끔히 위치해져 있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지만 이 안쪽 공간이 더 미쳤죠. 대박입니다. 정말 평평하게 그리고 약간 미끄럼 방지 별도의 이런 소재를 활용한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 972리터를 제공을 하고요. 2열까지 폴딩하면 무려 220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양 옆에 이 활용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의 그물망을 비롯해서 세로형 밴드도 있고요. 230V 단자까지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심지어 이렇게 차고를 위로 아래로 낮추고 올릴 수 있는 버튼, 옷걸이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저 활동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트렁크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열 폴딩하면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등받이 각도만 젖혀서 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놔서 완벽한 풀플랫을 만들어 주거든요. 2열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폴딩하는 방법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놓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앞으로 당겨서 젖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눌러서 살짝 접어 놓고요. 이 다음에 등받이 각도를 완전히 젖혀 놓으면 완벽한 플랫이 됩니다. 자, 2열을 모두 접었을 때 모습 어떠세요? 아,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차박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랜드로버 디펜더는 최고의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 누워서 이 알파인 루프라든지 파노라마 루프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하루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려보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디펜더 너무나도 멋있는 차가 분명합니다. 과연 이 녀석 성능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랜드로버 디펜더 110 카운티 에디션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운티 에디션은 기존의 디펜더 D250 SE 트림을 기반으로 이제 에디션 모델을 만든 녀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직렬 6기통 3.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이 249마력, 최대 토크가 58kgm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성능을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과 같이 여유롭게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정숙성이 좀 돋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워낙 가솔린 차들이 대세를 이뤄서 디젤 차는 좀 오랜만에 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기통 3.0 디젤은 상당히 매끄럽고 조용하네요. 정숙성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을 때도 디젤 차 특유의 걸걸거리는 소리는 진짜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디펜더 전체적으로 약간 상남자 이미지 우락부락하게 막 걸걸거리면서 거칠게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약간 매너 있는 영국 신사를 보는 것 같은 반전 매력을 뿜어내 줍니다. 첫인상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가속 페달을 지그시 쭉 밟았을 때 RPM이 껑충 오르면서 차를 밀어붙이는 요 느낌 하나만큼은 역시 대배기량 디젤 엔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8토크에 달하는 굉장히 큰 또 토크 펀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힘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훅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딱 좁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49마력이라는 숫자도 이 차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세팅 참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행을 할 때 이런 고속 안정성,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약간 고속 코너라든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잡아주는, 즉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느낌도 너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척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이 녀석 좀 무겁기도 하고 지상고, 차고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살짝 정통 SUV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다. 솔직히 이렇게 각진 차들이 대표적으로 아이코닉한 이 태생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몇 개 있잖아요. 랭글러도 그렇고 G63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펜더의 움직임, 강성이 단연 최고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차체 세시 강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게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또 결과물을 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디펜더에 적용된 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구조인데요. 어마어마한 비틀림 강성을 확보를 했고 기존의 차체 설계 방식보다 3배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유로 엔캡 테스트에서도 별 5개 수준 당연히 획득을 했고요. 이 충돌 시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하고 지능화된 설계 차체를 통해서 특히 어린이 보호 점수라든지 보행자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개인적으로 제규어 랜드로버 계열의 이 알루미늄 모노코크 구조의 바디, 이 설계 강성 하나만큼은 가장 이 라이벌과 놓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우위에 차지하지 않나 라는 또 느낌을 이 디펜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칭찬할 부분이죠. 서스펜션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녀석 에어 서스펜션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와, 이거 홈로 달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로드에서의 만족감이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 레인지로버 시리즈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댐핑 컨트롤 초당 500K 이상 이 진동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최적의 이 평탄화된 값을 맞춰준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장거리 주행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구석이죠. 그렇다고 이 녀석이 오프로드에 물렁물렁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디펜더입니다. 랜드로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험로 잘 달리기로 소문난 디펜더, 그 정체성 계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든 차가 또 신형 디펜더이잖아요. 심지어 이 녀석은 옛 헤리티지 감성까지 채울 수 있는 110 카운티 에디션입니다. 그만큼 오프로드 실력은
성능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고요. 서스펜션 높이 말도 안 되게 껑충 올라가고 각 주행 모드에 맞춰서 트랙션 컨트롤을 완벽히 잡아서 험로를 탈출합니다. 솔직히 장마 기간에 비도 많이 오고 원래 가려고 했던 강원도의 이 임도가 지금 약간 유실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쉬워서 지금 온로드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날 좋은 날 여러 가지 뭐 디펜더 라인업을 통해서 이 험로 주행에서 이 녀석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따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온로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과 굉장히 지능적인 댐핑 컨트롤 그리고 이 위에서 올려다 보는 맛도 상당하거든요. 야, 약간 팰리세이드가 소형 SUV처럼 보이는 기적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 이 차 사람들 다 쳐다보거든요. 그만큼 오너로서는 자부심이 뿜뿜하게 만드는 하나의 멋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로드에서 디펜더를 운전하면서 겪어본 기대 이상의 장점 포인트, 바로 주행 보조 장치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활성화시켜 놓고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진짜 꽤 잘 잡아요. 물론 벤츠나 BMW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감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믿고 의지할 만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6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4개의 레이더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앞차 그리고 차선, 차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서 온전히 내 지금 주행 상황까지도 엿볼 수가 있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꽤나 여유롭게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나갈 때 참으로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디펜더는 오프로드 강자 그 이상의 무언가 온로드에서는 좀 밋밋하지 않을까,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온로드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면서 뛰어난 만족감을 심어준 차가 디펜더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디펜더 110 카운트 에디션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1억 1,0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도 크게 불만을 찝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잘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GL이 기본형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 디펜더 에디션 모델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라이벌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을 지닌 게 디펜더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험로 주행의 능력도 그렇고요, 온로드 주행에서도 정말 발군의 실력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일상, 장거리, 레저 그 어떤 영역도 전부 다 소화해낼 만한 차가 디펜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펜더는 당연히 워너비 리스트에 올려놓을 만한 차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랜드로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코닉카죠. 디펜더. 그 중에서도 옛 헤리티지와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마주한 110 카운트 에디션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